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나마 남았던 가을, 그나마 남았던 11월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잎을 다 떨궈낸 초겨울 나무, 또 도로 한켠에 쌓인 낙엽들이 추억처럼 지나간 계절을 얘기해 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주말과 휴일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 11도가량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 특별반원이 사적인 사건을 경찰에 문의하고 여러 명이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 이후입니다. 또 최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서 이딴 청와대 기강회의 사건이 터져 나온 데 이은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임 비서실장도 이를 수용해 즉각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부처를 감찰하는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번에 교체되는 팀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며 또 민정수석관 산하 특감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 매체에는 특감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청와대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중 근무 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오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감찰반 팀의 기강회의는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회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뉴스 자켓쇼 두 번째입니다. 징용 판결 두고 한일 간 갈등 고조, 이런 주제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어제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오면서 한일 외교당국의 공방 수위도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고노타로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한다,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노 외무성은 이어 한국에 의해서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일부는 양모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아키쇼 세 번째입니다. 남북철도 연결 오늘부터 공동조사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이 30일 오늘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18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총 18일간 우리 기관사가 북측까지 가고 또 중간쯤에서 내리고 다시 또 중간쯤에서 돌아오는 상당히 전략적인 이런 그 공동조사,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인데 그 중간중간에 대북 제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일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북한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그는 철도 공동체 현 시대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 이전에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스 자켓쇼 네 번째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결정 이런 주제입니다.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관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가 요력안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인데요. 국방부가 합숙 근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 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 34개월에서 36개월 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 18개월과 차이가 없을 경우에 종교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그런 점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대체 복무자의 합숙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소방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의무 소방대원과의 차별성 문제 등으로 교도소 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 김정은 12월 답방, 미국과 북한의 다시 타진. 그 소식통에 의하면 12월 13일과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리나라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과연 이게 성사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은 총리, 장관이 책임져 줍니까? 민노총 막다가 소송당하면은 총리, 장관이 책임져 줍니까? 경찰이 불법 그런 현장, 시위 현장, 구타 감금 현장을 방관하고 있다가 요즘 질책을 받고 있죠. 다음, 대통령 한마디에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결국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한국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 의견을 같이 하게 됐고, 비례대표 수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고 군소 정당은 의원 수를 좀 더 진출할 이제 기회가 얻어진 셈이죠.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였죠. 다음,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사망세하고 내면은 최대 무기징역. 최근에는 그 낮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경찰이 꾸준히 연말 그 이후까지 한다고 하네요. 술 먹는 자체, 술 먹는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살인행위죠. 자신이나 남에게 말이죠. 다음, 월 10만 원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1조 7천억 더 든다. 다음, 미세먼지 입으로 들어오면은 이틀 후에 몸밖 배출, 코로 들어오면은 폐에 남았다가 7일 후 배출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은 중국의 그 난방이 화석연료, 석탄에 의해서 난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해 물질 가스가 날아오는 거죠. 미세먼지 발령 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불편해도 방진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한일 서로 이해하자는 건 지는 게 아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던 우리 변호인 측, 우리 소송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이 좀 정부나 해당 미쓰비시 신일철 금속이라든가 상당히 곤혹스럽겠지만은 일본의 지식 있는 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밉다가도 이런 지식인들, 양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일본이 또 새롭게 보여지기도 하죠. 뉴스 제목의 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김명인 시인의 가을 근실한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낭비가 없는 가을 햇살이다. 손바닥으로 비벼대는 들판의 이삭들, 멍텅구리 배에 옮겨 싣고 하늘 폭판까지 흘러가고 싶다. 채울 길 없는 허기가 저희끼리 푸른 철벽 가운데로 끌고 나온 나딸은 산을 넘는데 어미구름 저만치서 걸음마 따라가며 시큰둥이다. 아래쪽 이어집니다만 여기서 제가 중략했습니다. 낭비가 없는 가을 햇살. 이 가을 햇살이 이제 짧은 해 속에서 점점 해볼 시간이 줄어든 초겨울입니다. 푸르게 넓은 하늘이 어떤 때는 바다처럼 호수처럼 보여지죠. 시인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했네요. 시의 언덕길 오늘은 김명인 시인의 가을 근실한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단체 실손보험, 개인 보험으로 전환 가능 이런 주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회사가 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취직해서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된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 새로 개인 실손보험에 들기 전까지
혜택이 끊긴다는 점인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 후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600명 정규직 전환,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무기계약직 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고용 안정성에서는 정규직과 비슷하지만은 임금 수준이나 승진 등에서는 그동안 차이가 있었죠. 홈플러스는 만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무기계약직 사원 600여 명을 다음 달 1일부터, 내일부터네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현재 현장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들은 대부분 40, 50대 주부사원입니다. 이전까지는 담당이라는 이름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그냥 계산이나 매장 정리 등을 전담했지만은 앞으로는 선임 직급을 부여받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진 기회도 얻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뉴스프리존 마무리 순서입니다. 21세기 인류 최대 발명은 인터넷이라 그러죠. 저는 가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런 그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고 또 어떤 혁명적인 운영 매체가 등장할까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국민 누구나 갖고 쓰는 스마트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이 첨단 기기에 다양하고 편리한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좋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지 모른다는 문제입니다. 저도 뭐 쓰는 것만 알지 뭐 복잡한 게 많은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먼 거리역까지 나가야 되고 또 은행까지 가야 하는 등 정보통신 초연결 사회에서 갈수록 소외돼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운영 프로그램인 앱을 깔면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화면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은 이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컴퓨터 뭐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면은 사실 뭐 TV 켜는 것처럼 컴퓨터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난 읽지는 않아도 금방 배워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동안 내가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초겨울입니다. 매일 사는 날이 좋은 날일 수는 없지만은 매일 웃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많이 웃는 그런 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